정인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밖에 안 주어져 가지고요. 많은 걸 해드릴 수가 없는 거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인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는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4분이 임기가 끝나갖고 나가셨는데 한 분은 임명자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됐어요. 근데 3분은 국회에서 임명을 하시면 한 분은 야당에서, 한 분은 여당에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한 분, 그래갖고 3분을 추천하셔야 되는데 야당, 여당에서 한 분씩은 추천했는데 합의로 한 분이 추천이 안 돼갖고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6분이에요. 그럼 심리 절차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그 탄핵 사건 때 가처분 걸려가지고 심리 절차에서 7인 이상 출석이 돼야만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거는 효력정지 가처분 됐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서 6인으로도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 절차에서는 반드시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인 이상이 안 된 6인만 가지고는 결정이 안 나요. 그러면 현재 권한대행자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임명하라는 법도 없고 임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한다 해서 잘못된 거 아니고 임명을 안 한다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한다는 게 논리상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임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야당과 여당이 각각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반대였죠. 야당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여당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없습니다. 그냥 힘 있는 자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힘 있는 자가 하시면 아무도 태클을 안 겁니다. 뭐 성공한 혁명은 묻지 않고 실패한 혁명은 논할 수 없다. 뭐 결국 힘 있는 자가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헌법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의 좌우명이죠. 맥심이죠. 집에 가훈이 있듯이 큰 집이죠. 국가죠. 국가에도 좌우명,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언제 쓰냐면 갈팡질팡할 때, 국가적 위기가 됐을 때, 결국 성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없을 때 그때 쓰라고 만든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칙 같은 거 배웁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지침이야, 이게 방침이야. 이건 뭐야?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명령이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가라는 방향, 지침, 지향 이런 걸 써놨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추상적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규범 하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게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일반화된 게 아니라 이 사건만. 알겠죠? 이 사건만. 다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은 법률은 일반 추상적 성격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헌법소원 사건은 이 사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밖에 판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까지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판례는 보실 게 없어요. 그러면 그 8월 달까지 판례를 자, 기본적인 기본 교재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뭐 헌법의 개념, 해석, 헌법관, 재정, 개정, 변천, 헌법의 수호 이런 거는 그냥 헌정사 편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판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올해는 헌정사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조금 예민하니까 헌법재판소 헌정사는 좀 아셔야겠죠. 헌법재판소 원래 이름이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할 때 외우는 방법 헌의원 대 헌의헌의원. 헌법위원회 줄여서 헌법위원회인데 헌이라는 영어 단어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헌의, 헌, 대, 헌의, 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 발음이 비슷하니까 헌의원 대 헌의헌의원. 이게 헌법재판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헌이라고 쓴 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 사무를 담당했었던 거는 삼공화국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삼공화국이니까 세 개니까 감사원도 세자니까 삼공화국대 감사원 생겼다. 알겠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삼공화국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헌정사는 나오는 게 통치구조편에서 나오는 게 삼공화국이 많이 나와요.
기본권에 관련된 통치구조 아니면 통치구조와 관계는 없이 기본권에 관련된 헌정사 문제는 대부분 5차, 5공하고 8차, 현행헌법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기본권에 관한 헌정사에서 그냥 조금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요 똑같이 이름을 썼던 건 헌법재판소 현행헌법.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이때는 실시를 안 했어요. 명문의 규정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가 없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가 위헌이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때 당시. 4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피땀 흘려갖고 월남전 가서 애들 돈 벌게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이중배상을 해줘버리면 결국 그 돈으로 경제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가 3공화국 때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에다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헌법에 이중배상 금지 조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현행헌법 하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중배상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유사일에 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위헌 결정된 법률을 헌법에 올린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니까 자꾸 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늘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면 탄핵재판소도 따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1공화국, 3공화국 때만 탄핵재판을 다른 곳에서 했어요.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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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의헌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러면 외울 때 탄헌탄, 헌의헌의헌, 헌법재판소, 헌의헌대, 헌의헌의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민감하니까 그런 것만 좀 보시고요. 헌정상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 뭐 형태나 구성 원리 그다음에 기본 원리 자 요번에 뭐 민감한 게 국민주권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주권 주권자 국민 모두다. 결국 국민주권의 합의가 결국 헌법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이라는 게 성문헌법도 있고 간수헌법도 있고 불문헌법도 있잖아요. 근데 헌법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개정 절차든 모든 헌법이 걸리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개정도 관습헌법도 성문헌법도 불문헌법도 죄다 국민적 합의. 아시겠죠? 그렇게만 머릿속에 꼭. 그다음에 이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례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 번 시험 문제 자 임대차 보호법 나오면 대부분 다 합헌이에요. 근데 위헌인 판례가 딱 2개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대 건물이 경과한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임대 건물이 경과한 건물인데 40년만 하면 부셔야 되나요? 100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20년 임대 기간, 갱신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거 너무 짧다. 그거 위헌. 아시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갱신 거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갱신 거절할 사유가 있어요.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절해 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법률에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주라고 돼 있어요. 합헌.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최근 판례. 그래서 그 첫 번째. 자, 이거는 뭐 너무 전문적이어서. 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법이 있는데 단기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 사업이 있어요. 단기 임대주택 사업은 단기니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단기 임대주택 사업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장기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는 장래는 여러분 장래는 예측이에요. 장래는 신뢰예요. 장래는 예측이죠. 그럼 신뢰는 과거예요. 장래예요. 믿었다. 널 믿었다. 신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뢰보호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 기대된다, 명확하다, 예측한다. 그거는 장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치주의에서 법률은 장래 명확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과거 정당한 신뢰를 깨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과거에 관한 기대를 저버렸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법치주의 나오면 2가지. 장래, 과거. 이렇게 2가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뢰를 주장했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장래다, 과거다. 과거인데 지금 장래 기대되는 걸 신뢰보호를 주장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주장하면 안 받아준다. 항상 머릿속에 기대, 장래, 명확성, 과거, 신뢰, 정당한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장기 민간 임대 주택 사업, 단기 민간 임대 주택 사업 임대 의무 기간 종료됐는데 그 등록 말소되도록 하도록 한 것 자체는 반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는 임대 사업을 할 때 장기 임대 사업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건 기대에 불과하지 신뢰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2번째 판례.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지금 여러분 수신료 옛날에 어디 붙어서 나왔어요?
조금 집안에 살림을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전기세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방송 수신료는 왜 낼까요? 방송 수신료가 여러분 수수료예요? 아니면 세금이에요? 방송 수신료. 부담금이라고 배웠죠? 부담금. 옛날에 경찰 승진 시험에 막 부담금도 재정 부담금, 유도 부담금, 정책 부담금 그걸 또 따로 외우시더라고. 시험 문제 그런 거 안 나요. 그건 처음에 헌법재판소 생긴 지 얼마 안 나왔을 때 낸 거고 지금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건 안 내요. 다만 여러분 세금은 누구나 타는 거니까 국민 일반 맞죠? 그런데 그중에 먹는 샘물 업자들은 일반 사인이 아니잖아요.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수질 개선 부담금 이렇게. 그러면 이건 조세, 이건 부담금. 둘이 겹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조세는 국민 일반, 부담금은 특정한 자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사용할 때만 쓰라는 게 부담금이에요. 방송 수신료는 수상기를 가진 자만 내는 거예요. TV를 봤다 안 봤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종의 재정 조달 부담금이에요. 부담금. 근데 그게 전기세에 붙어서 나오니까 나는 방송 수신료를 내선 안 되는, 방송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 수상기 보유자가 아닌데 전기세를 내면서 자동적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부터 야 방송 수신료 그거 전기세에서 빼 라는 법률을 만든 거죠. 법률을 만든 거야. 그 법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결론만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수신료 징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죠. 지로로 부담을 하든 직접 받으러 다니든. 알겠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신료 금액 결정이 중요한 거죠. 단돈 100원이라도 우리한테 삐 뜯어가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관한 것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까지. 세 번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 여러분 판사님들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도 세금은 다 자동이체 해놓거든요. 머리 아프게 복잡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있고 보유세가 있고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분리과세 있고 또 개별과세 있고 종합합산과세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거 전문적이다 비전문적이다? 전문적이다. 위임한다 해도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합산과세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별과세 있고 종합합산과세 있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있고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너무 전문적이라. 자, 다음. 자, 네 번째. 요거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어요. 공무원 직권남용죄. 직권이 뭐다? 남용이 뭐다?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는 형사처벌 조항, 직권, 남용. 자, 이런 것들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형법 판례 중에 많이 있죠. 자, 그 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를 등을 이용해서 기타 교통방해죄 그것도 반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 휴대하고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암기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헌이 아니지만 그래도 형법조항으로서 자, 나올 수 있다. 자, 5번은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한번 나왔던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망성이라고 그래갖고 관성 문제입니다. 뭐 배가 갑자기 턴을 했을 적에 그게 관성 문제로 인해서 배가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배 안에 보면 쓰러스트라고 해갖고 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관성적으로 발생을 해갖고 넘어지지 않게 마치 오뚜기처럼. 그런데 그 가망성을 망가뜨리는 조작 행위를 하면 배가 넘어지겠죠. 그래서 가망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발견한 자가 신고토록 하는 건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배를 다 국가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섯 번째, 헌법재판소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법조항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행사가 아무런 기여 없었던 배우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판례가 여러 개 있어요. 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헌법불합치는 본질이 위헌이에요. 아시겠죠? 해석 문제 아니에요. 근데 당장 위헌을 해버리면 이 법 때문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법이 없어지니까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입법 보고 빨리 좀 고쳐봐. 알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이 기간 지나면 내가 그냥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헌법불합치했던 대상 법률은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불합치해갖고 만약에 24년 12월 31일까지 고쳐봐.
그러면 헌법 불합치는 본질이 위헌이니까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면 안 돼요? 본질이 위헌이니까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요 혜택을 받던 사람이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보면 예외적으로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잠정 적용 이렇게. 그 말이 없으면 헌법 불합치는 위헌이에요. 아시겠죠? 위헌이니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잘못했으니까 적용하지 마라고 했던 거야.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 빨리 입법부가 뭘 한다? 개정을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 적용을 안 해요. 그럼 혜택 받는 사람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빨리 개정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겠죠? 만약에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서 적용 좀 해봐. 일시적으로 적용해봐 라고 하면 위헌인 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합헌인 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합헌인 걸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개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개정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왜? 정상적인 사람은 돈을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야. 헌법 불합치 결정 다 하는데 아무 말 없어요. 그럼 개정법에 의해서 소급 적용해 줘야 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데 잠정 적용하라고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개정법 이후에도 소급 적용할 일이 없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뭘 했냐면 야 빨리 토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잠정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개정법 이후에도 그러면 토해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겠지. 알겠죠? 그걸 평상시에 생각 안 하면 시험장 가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자꾸 생각해야지.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아무 말 없으면 개정법은 소급 적용한다. 아시겠죠?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데 잠정 적용하라는 말이 있을 때는 개정법을 소급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평상시에 안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적용 안 해줬다. 왜? 여기 어디 잠정 적용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알겠죠? 그냥 헌법 불합치란 말밖에 없잖아요. 잠정 적용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 이거 적용해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적용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 안 했으니까 개정법을 하면 빨리 소급 적용해줘야지. 근데 얘는 개정법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법을 잘 개정했다는 거야? 잘못 개정했다는 거예요? 잘못 개정했다. 알겠죠? 이게 전제로 이해가 안 되면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3페이지 보면 지방공사 여기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지방이란 말에는 경기도도 들어가고 광주도 들어가고 부산도 들어가고 제주도도 들어가겠죠? 요 판례가 있기 전에 안성시, 광주시, 서울시 각각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직원들이 자꾸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귀찮았나 봐요. 판례를 싹 다 모은 다음에 야 앞에다가 그 지방 빼고 아니 그 지방 지역명 빼고 지방이라고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 모든 공사공단은 이제부터 하지 마 이런 뜻이야. 알겠죠? 안성시 판례 있고 광주시 판례 있고 서울 지하철 공사 판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만 공사공단 직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헌법 25조의 공무단위권에는 지방공사공단 직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공무단위권의 공무단위의 공무에는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에 한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단위권에 적용을 못 받으니까 공무단위권 안에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 뭐예요? 신분 보장해 줄 테니까 정치적 중립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신분 보장해 줄 테니까 정치적 중립하라고 했으니까 신분 보장이 뭐예요? 지역, 직책, 보수, 존속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하세요. 그러면 공사공단 직원은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무조건 모든 정치적 단체에 가입을 금지하고 정당에서 그다음에 비정당 당원이 아닌 자도 선거할 수 있는 것마저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박스에다 정리해놨어요. 알겠죠? 거기 보세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안성시. 아이, 과거에 엄청 많았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귀찮은 거야. 이 판례 정리할 때요, 판례번호 보니까 한 16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판례가 많이 몰려 있는 건지 아시겠죠? 한 키에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판례는.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한 2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 지방공사 판례는. 자, 밑에 지방자치제도 볼게요. 예전에 지방자치제도 관할 구역에는 토지, 해수면, 경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해수면. 해수면도 들어가요. 서울은 해수면이 없죠. 근데 인천은 있잖아요. 그럼 인천은 토지 관할 구역만 있어요? 해수면도 관할 구역이에요. 해수면도 관할 구역이에요. 또 해수면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남해군하고 통영시하고 둘이 붙은 거지. 결국 해양 경계선은 자, 누가 정한다? 우리나라는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정합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정할까요? 권한쟁의 아시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최종적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경계선에 관한 다툼도 헌법재판소가 정한다. 이 정도로 끝. 자, 넘겨주세요. 자, 기본권 총론. 자, 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거 판례요. 분명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아까 전에 리모델링, 재건축, 자기가 직접 거주할 목적. 근데 자기가 직접 거주한다고 해놓고는 제3자에게 또 임대차를 내준 거죠. 손해배상하라는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또 임대인이 그게 기분이 나빠졌는지 헌법재판소 들고 오셨네? 합헌. 알겠죠? 위헌아니다. 이거 나머지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왜 보증금만 내야 되는데 보증금 안 내고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 그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비율 합헌. 자, 밑에 기본권 보호무. 자, 기본권 보호무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뭐를 거치면 반드시 뭐도 또 한 번 거치고 가셔야 되는데 적어도 3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을 제한을 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국가 작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 법률 통제할 때 너 잘했다 잘못했다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21조 2항의 사전검열인지 먼저 보시고 이거 통과했어요? 그럼 통과했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3개만 알면 돼. 더 이상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또 우리 신체의 자유 아시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어떤 제한이냐면 형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이 형벌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뭐부터 검토해야 돼요? 이거부터 검토하셔야죠. 그럼 이거 검토하고 끝나야 돼요? 에이, 아니잖아요.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도 검토하셔야죠. 그죠? 이거 몇 조에 있다? 13조 1항의 행위시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검토하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예요. 뭐뭐 있었을까요? 낙태. 낙태가 국가가 하는 거 아니죠? 아니, 낙태는 국가가 하는 거 아니죠? 또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국가가 합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다 아실 거예요. 또 이거 낙태로 인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법에 낙태죄 241조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 이렇게 개입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에 개입할 때 최대한으로 필요한 이상 쓰면 안 된다라는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아니면 나 이거 했어. 나 이 정도는 국가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과소 보호금지 원칙. 이게 국가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아니 국가인데 이것도 안 해? 그럼 국가 아니잖아. 이런 논의를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가 딱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데 외워야죠. 전혀 안 했어요. 국가가. 너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럼 안 한 거하고 똑같네. 맞죠? 이거 하나만 있다? 틀린 지문. 1번 전혀 안 했다. 2번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럼 뭐 하나? 아무 짓도 안 했구나 너. 이거죠. 뭐뭐 있었어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원폭 피해자,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를 위해서 국가는 뭔가 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위헌하기. 알겠죠? 했어야지. 일본이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본국이 한 만행인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1930년 이후에 있는 2차 대전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가는 어설프게라도 존재했다 안 했다. 그럼 뭔가 했어야지 너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설프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완성되면 하고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1948년에 드디어 정부가 완성됐을 뿐이죠. 그럼 미국은 1776년에 독립했어요. 그럼 독립했으면 그래서 1781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시작이 1781년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1776년 7월 4일로 따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굳이 뭐 여기부터 시작한다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여기부터 시작한다. 아니, 난 그냥 조선왕조 계승했다 해갖고 간도도 우리 땅, 연해주도 우리 땅. 아니 뭐 그냥 고구려부터 시작하지. 그래갖고 왕 있던 그 왕검성 있던 성까지 다 우리 땅, 요서까지 우리 땅.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요 정도만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권 보호 위반을 위해서는 이걸 건드면 안 돼요. 그래서 낙태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소보호 금전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통보했어요. 근데 왜 위헌이었어요? 과잉금전칙에 반했거든요. 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게 뭔가 취한 조치가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때린 거고 의사의 직업수행의자를 때렸어요. 알겠죠? 근데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태아는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전혀 안 건들잖아요. 태아 처벌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과소보호 금전칙엔 반하진 않았는데 뭐에 반했다? 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했다. 얘는 인부의 자기결정권 침해했다. 의사의 직업수행의자를 침해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소보호 금전칙에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과잉금전칙을 검토합니다. 이 판례를 내는 취지가 그걸로 내는데 그냥 암기해서 찍어서 맞추니까 낸 사람도 무안하고 맞춘 사람은 뻘쭘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죠. 합격한 사람은 자기가 합격한 이유를 몰라요. 왜? 낸 사람의 취지하고 다르게 합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워갖고 툭툭 찍는 거야. 낙태죄 위헌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살짝 보면 어떻게 일단은 기본권을 물어요. 인부에. 여러분 맨날 문제 내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안 합니다. 이거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헌인 건 다 알아. 근데 왜 위헌이에요? 기본권이 뭔데? 알 권리 아니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알 권리. 알 권리. 알겠죠? 직업의 자유와 관계없어요. 시험 성적 가지고 뭐 직업 가질 거야?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야? 여러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요. 내 정보 네가 갖고 있는데 야, 나 생일 그거 잘못 적혀져 있어. 빨리 바꿔. 이럴 때 쓰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에요. 알겠죠? 야, 네가 가진 정보 좀 내놔봐. 에이, 그건 알 권리잖아. 그것도 국가에게. 그럼 쓰임새가 달라야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가 가진 정보 좀 털어봐라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은 근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맨날 갖다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그거하고 또 자,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자동차 전용도로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직업의 자유 침해입니까? 아니 이륜자동차가 퀵배달 하는 아저씨의 직업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직업입니까? 그건 직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알겠죠? 헌법재판소는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써요? 관련이 없다. 제한하지 않는다. 알겠죠? 헌법재판소는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한된다. 그럼 그들 세계 언어를 맞춰서 암기를 하셔야지. 알겠죠? 관련이 없다. 직업의 자유하고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직업의 자유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관련이 없다. 제한되지 않는다. 자꾸 외우세요. 자, 볼게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권 보호문데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되기 시에 수용되었던 누구예요?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은 다 경찰이시니까 아실 거야. 불법 체류자 범죄자예요? 범죄자 아니에요? 범죄자 아니죠? 그분 도로교통법상 무단주차하시면 다 범죄자입니까?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겼다 해서 다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불법 체류자는 범죄자 아닙니다. 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그분들이 왜 범죄자예요? 그럼 범죄자면 교도소에도 놓고 처벌을 해야지. 왜 송환 대기실에 보호 유치하고 있다가 교통편이 완성되면 내보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송환 대기실에 못 걸어놓는 거는 법에 정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손실보상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법은 아니잖아요. 보상할 의무 없습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부작위도 성립 안 합니다. 부적법 각하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자, 밑에 기본권 강론 볼게요. 자, 이 판례 정리하셔야죠. 자, 예전에 판례가 있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이 판례는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 올해도 이 판례는 벌써 4번째 나왔어요. 4번째 다른 시험에. 자, 옛날에 임신 40주 내 태아의 성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사건.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이게 2008년도 판례예요. 2008년도. 2008년도에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주면 낙태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요 금지하는 게 낙태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필상 중에 효과가 있었으니까 적합성 원칙은 통과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알겠죠? 임의적 방법이나 또는 행사 방법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성 원칙이 반한 거죠. 근데 드디어 시대가 2024년. 이게 위헌 결정받고 맞는 법이 32주 내에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지 마세요라는 법을 개정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24년에 와서 태아의 성별이 낙태하는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성별 때문에 낙태합니까?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뭐 고려장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마세요! 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태아 낙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깨진 거예요? 필요성 원칙에서 깨졌어요? 적합성 원칙에서 깨졌어요? 얘 적합성 위반이에요. 알겠지? 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뭐에 반해서 위헌이다? 적합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효과가 없어요. 이건 외워야죠. 그 다음에 태아의 성별. 자, 고집 말고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는 맞습니다. 맞죠? 생명권의 주체인데 40주 내내 생명권의 보호 기준이 동일하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다르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조금 우선시한다 해도 반하지 않고 후반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도 된다. 그럼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 기간 내내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틀린지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율권. 연면적 일천. 이거는 그냥 상식이죠. 네, 담배 피지 말라고요. 나가서 피시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평등권, 평등원칙. 자, 문화재. 그러면 사회 관련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사회 관련성이 높겠죠. 알겠죠? 문화재 또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뭐 환경 보호 동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회적 관련성, 사회적 기능이 높으니까 입법 재량이 넓고 거기서 만든 법은 자, 완화된 심사로서 자의금지 심사입니까? 엄격 심사로서 비례 원칙 심사입니까? 이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을 심사하는 기준이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원래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렇게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정신적 완전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죠? 그러면 재산권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재산권은 사적 자치 있는 그다음에 자신의 기여한 생존 확보에 보호되는 공사법상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맞죠? 그럼 둘이 겹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의 고유한 영역이 있죠. 근데 국가가 가서 이렇게 찌르는 거야. 그럴 때 뭐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근데 평등권은 고유한 영역이 이렇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평등권은 고유한 영역이 없어요. 기본권 대 기본권. 그다음에 법률 권리 대 법률 권리. 어찌됐든 비교 집단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지. 헌법상 기본권에만 쓰세요. 법률상 권리는 쓰지 마세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해서는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예시라고 하는 이유는 고유한 영역이 없어야 되는.
그럼 고유한 영역이 없으니까 찌를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을 쓸까요? 못 쓸까요? 쟤처럼 뭐가 있어야 찌르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뭘 먼저 찾아야 돼? 너 뭐니? 라고 해서 비교 집단을 먼저 찾아야지. 알겠죠? 비교 집단 찾고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법률상 권리 문제를 법률로 차별하겠다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법률상 권리 문제를 법률로 만들었어요. 자기 거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알아서 많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로 차별하는 걸 만들겠대요. 조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이건 입법 재량이 넓다, 좁다? 좁다. 입법 재량이 넓다, 좁다? 넓다. 넓은 데서 법률을 갖고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판단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되는 자의금지 심사. 얘는 무슨 심사? 합리적 이유 있다, 없다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정적 필상까지 내려와야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권인지 아니지 부터 먼저 찾아야지.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는 어찌됐든 입법 재량이 넓은 영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헌입니다. 2번 정보통신망 통해서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여러분 일단은 명예훼손죄 우리나라에서 합헌이에요. 합헌이에요. 근데 얘는 왜 위헌이냐고요? 댓글 전부. 요건 이제 중요하죠. 그냥 딱 나오자마자 댓글 전부. 도대체 어떤 표현이 비방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자, 댓글 전부에 관해서 그러면 특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잖아요.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한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특정을 해줘야만 성립되는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거 범죄가 안 되는데 왜 기소유예하고 난리예요? 이런 판례였어요. 알겠죠? 다 아실 거예요. 307조 1항 2항 형법에 있는. 그다음에 3번 재판관 전원일치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속권은 법률원일 때만 인정합니다. 혼인식도 하고 신혼여행 다 갔다 왔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그걸 사실혼. 맞죠? 그럼 사실혼에서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상속은 법률혼인데 기여부는요? 기여부는 법률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여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알겠죠? 기여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여를 안 했어도 주는 건 상속분이고 기여를 해야만 주는 게 기여 유류분이라고 따로 아시겠죠? 그러면 올해 판례요. 상속권하고 유류분이 있어요. 40년 만에 혈육이야 나타났어. 그래도 상속권 주장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버리고 갔는데 이제 와서 자녀분 돌아가셨다 해서 보험금 탔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좀 추려야 되는데 그게 안 추려주게 법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헌법 불합치. 자, 기여분은 형제자매는 기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가정생활 따로따로 갖고 형제자매 다 있어도 기여하나요? 내가 죽었는데 왜 내 동생이 찾아가? 형제자매는 기여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형제자매가 여전히 기여분, 유류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위헌 결정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고판례. 자, 배우자 부분은 반하지 않고 또 재단분할 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다음. 자, 이거는 코로나 사건 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사건 때 아시겠지만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는 보상금 줘야겠죠? 하지만 영업정지가 아니라 거리 제한을 두거나 인원수 제한을 둔 건 영업정지 아니잖아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부적법각하로 끝난다.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뭐 방역당국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 할 수 없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처벌하는 법률 침해. 자, 요것도 역학조사 거부했을 때 거짓 자료 제출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기소유예나 처벌하는 법률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판례였고요. 잘 안 나오죠, 이런 건. 자, 5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뭐 그냥 기본적으로 회계관계 직원, 그것도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다 아실 거예요. 목적보험도 아시고 고의보험도 아시고 이 정도는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자, 밑에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13세 16세 동의를 받아도 이거는 강간죄처럼 폭행과 협박이 있는 걸로 의지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고요. 2번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된 체육지도사 밑줄. 자, 여러분 아마 이런 판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가 범죄 확정됐을 때 의사면허를 필요적 취소하면 합헌 위헌. 합헌. 건축사 건축면허 부정되어 또는 자 부정 등록 필요적 취소 합헌이죠. 또 세무사 범죄 확정됐을 때 면허 필요적 취소 합헌이죠. 일반적으로 원래 필요적 취소 나오면 위헌이잖아요. 그럼 필요적 취소 했을 때 나왔을 때 그거 좀 암기하면 안 될까요? 건축사. 알겠죠?
그다음에 세무사, 의사, 체육지도사, 범죄 확정됐을 때 필요적 면허 취소 죄다 합헌입니다. 알겠죠? 거기다 더 나가서 밀수품, 동물 검역비, 그다음에 주류 도매업을 동업했을 때, 이 정도는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 그랬을 때 필요적 취소 합헌. 나머지 이렇게 외웠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필요적 취소 위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사생활의 자유, 혼인 무효 판결에 따라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 그대로 보존되는 거. 그래도 요즘에도 많이 문제예요. 나 돌싱인데 과거에 기록 좀 지워주세요. 이런 판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인 무효 판결인데 이게 만약에 판결이 잘못됐으면 뒤집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럼 뒤집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혼인 무효 판결을 났을 때는 이게 정인형 이렇게 나왔으면 혼인 무효되면 이렇게 주말 빨간색으로 한 줄만 거져 있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지. 나 돌싱인데 깨끗한 돌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지워달라고 소송 건 거야. 만에 하나를 위해서 남겨놓는 건 반하지 않는다. 끝.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인적사항 수집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 이거 10손가락 회전 지문 전부 다 반하지 않는 거 아시죠? 신분하기를 위한 거지 범죄 추정이 아니에요. 자, 양심의 자유 볼게요. 여러분 군생활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생활을 하시면 8시간 근무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밤에도 대기합니까? 그래서 밤근무도 쓰죠? 그럼 군생활은 8시간 근무하라는 거에 몇 번을 근무한 거예요? 하루가 3몫을 근무한 거죠. 그럼 군생활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거야. 걔네들은 몇 시간 근무할까요? 8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겠지. 그러면 18개월 근무하는 애들의 곱하기 3배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36개월 합헌이에요. 거기다가 교도행정 보조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걔네들 보면 뭐예요? 교도소가 이렇게 사람 많이 사는 데 있어야 하는 뻘쭘한 데 있어요. 거기다가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많아요? 그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관세에서 묵어라 살아라 그랬더니 나 군대처럼 여기서 기수 가는 건 싫다. 닥쳐라. 합헌. 알겠죠? 네, 합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이 없어서 조금 할게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벌써 후과가 없습니다. 자, 종교. 자,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주면, 자, 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미친 듯이 따라오시면 누굴 하나 딱 찍으면 그 사람들 다 찍어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하라는 거예요.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합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몇 차 때 들어왔습니까? 3차. 그러면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몇 차 때 들어왔습니까? 현행헌법에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그건 알아두세요. 자, 군인은 현역을 면해야만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 그건 언제 들어왔어요? 그건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알겠죠?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2번 외교부 북미국장, 주한미군 사령부 부사령관 사이에 주한미군 성주 아시죠? 성주 골프장 그거 전부 다 거기다가 레이더 설치해갖고 그 사드 설치한 거. 그랬더니 원불교 교단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대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부적법 각하. 자, 표현의 자유. 장교,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교는 관리직이죠. 사무집행직이 아니죠. 집행을 하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서명, 연명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자, 일단은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 여러분 이 판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교원도 있고. 자기가 퇴직연금 수급자인데 320만 원씩 받다가 갑자기 지방의회 의원 당선돼갖고 250만 원 받으라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 공무원, 교원 그 연금 전부 정지해야 돼? 아니면 25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줘야 돼요? 전액 그러면 위헌. 그냥 전부 지급을 정지하면 위헌. 다 아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요거요. 봐보세요. 2번 판례. 유류부는 뭐라고요? 노력했다 안 했다? 노력했다. 형제자매는 노력한 거와 관련이 있다 없다? 근데 왜 형제자매가 들어가? 위헌. 하지만 상속부는 아무리 오랫동안 와도 40년 만에 왔는데 제 할아버지가 이건희 씨래. 저는 행복합니다. 알겠죠? 근데 40년 만에 왔는데 내가 죽었는데 보험금 나왔는데 그걸 나를 벌린 부모라는 입장에서 와갖고 보험금 타러 와. 걔는 빼야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있고 아름답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걸 두리뭉실하게 갖고 다 허용하게 만들었으니까 헌법불합치. 직계존속 헌법불합치. 형제자매 위헌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3번 살처분. 이것도 한 번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아실 거야. 한돈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럼 한돈이라는 회사가 돼지 다 기를까요? 안 기를까요? 걔네들은 그냥 가공만 합니다. 그럼 한돈 소유의 돼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축사 운영하는 분들한테 새끼 돼지를 사갖고 맡겨요. 그래서
기르는 비용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르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지역 하나가 그래서 돼지 콜레라 걸려갖고 싹 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금이 나와요.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축사가 아니면 원래 돼지 소유자가. 근데 법에 축사가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야. 황당하게 돼 있어서 위헌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처분, 가축, 소유자, 축산 계열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 계약 사육 농가에 지급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지? 계약 사육 농가는 사료비만 받고 너 열심히 키웠는데 돼지 소유권은 한돈에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축사에서 그런 거야. 나 사료비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만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쏴주라고. 근데 지금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4번. 자, 인지가 뭐예요? 인지. 블러드예요? 법이에요? 인지. 인지는 블러드를 찾는 거죠? 그러면 40년이 지나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죠. 처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형제자매가 둘밖에 없어서 상속을 2분의 1, 2분의 1 나눠가 됐는데 나중에 15년 뒤에 혈육을 하나 더 찾은 거지. 그러면 형제자매 두 명한테 내 상속분 달라고 해야죠. 근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치매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치매일로부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치매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러면 오늘 인지된 날로부터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해야 된다? 상속 개시나 치매 있었던 날이 아니라 치매 사실을 안 날로부터 했어야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다음 5번.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의료기관, 사무장법원.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사무장법원. 사무장이 돈 내갖고 의사 면허 잠깐 빌려갖고 병원 차렸는데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 확정 딱 되는 순간 각종 지원금이 다 끊기는 거야.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2년 걸렸어요. 회사 망해요. 병원 망해요. 그러면 망하지 않도록 예외적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 헌법 불합치. 알겠죠? 그게 없어서 헌법 불합치. 자, 직업의 자유 볼게요.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고용, 보험, 산업재,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세무사니까 절세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무사니까 알려줘야죠. 자, 노무사니까 노동 관련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위해서 노동 관련해서 보험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회계사는 보험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회계사는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분들이잖아요. 회계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못 보게 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자, 밑에 볼게요. 자, 52주. 아니, 일주당 52시간. 합헌. 자, 밑에 3번.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이분들도 심사보호국이니까 피감기관처럼 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 직을 못 갖도록 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 정치덕기법관 선거권 선거제도 볼게요. 정치자금법 규정된 죄를 범한 자 국회의원으로서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가중처벌법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10년 동안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자, 요것도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어요. 근데 당해 사건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끝나버린 사건인데 그냥 조문만. 여러분 선거권 없다 생각나요? 피선거권 없다? 공직선거법 18조 19조. 선거권 없다 18조. 그다음에 피선거권 없다 19조. 거기에 보면 징역형을 받고 몇 년 이상은 선거권이 없다? 1년. 그건 기억하셔야죠. 알겠죠? 집행유예자는 당연히 선거권이 있으니까 위헌 결정 받았다 꼭 생각하셔야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2번. 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이것도 애매해서. 아니, 도대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비방의 행위를 포괄해서 그래서 헌법 불합치. 위헌. 자, 밑에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단위권 볼게요. 1번. 공무원에게 재해보상. 여러분, 공무원은요, 산업재해라는 걸 적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 저도 손이천함이 경찰이신데 좀 안 좋아서 뇌출을 하셔갖고 치료 기간 동안 월급 나오던데요? 근데 여러분 일반직에서 산재 받으면 직장 계속 유지가 되나요? 월급 나오나요? 산재보험법에서 치료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보험 대상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청구권자 기본권에서 형사 피해자 재판. 이건 별표 치셔야지. 이거 유명하잖아요. 지금 박송 씨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산범죄인데 이 친족상돌에만 빡 걸리면 무조건 뭐예요? 기소를 안 해요. 근데 피해 금액이 한 100억대. 이 정도면 형제자매 필요 없죠? 저도 아마 형제자매가 100억이면 소송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적 규정이 있어야지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외 없이 만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재산형 범죄인데 무조건 형을 면제토록 하는 건 예외가 없어서 헌법 불합치. 자, 사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자,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중간에 환불도 해줘야죠. 환불 고시해야죠. 자, 이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근로상권 볼게요. 여러분 근로상권은 무슨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근로상권. 근로조건이 항상 만들어져 있었어야죠. 자, 그러면 근로조건은 외국인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로의 권리에서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에는 정당한 보수, 근로조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외국인도 근로조건 주체가 되니까 근로조건 향상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근로상권도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로상권인데 복수 노동조합 구성 교섭단체 대표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판례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사업장 안에 여러 노조가 있는 거죠. 한 사업장 안에 A 회사 안에 이렇게 거대 노조가 있고 소규모 노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럴 때 사용자는 각자 이렇게 근로조건을 협상해 버리면 이걸 악용해요. 야, 니들은 내가 10,000원 더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야죠. 창구의 단일화. 합헌입니다. 그러면 교섭 창구 단일화할 적에 어떤 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할 건데 이게 노조원의 의결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노조원의 의결로 결정이 안 되면 거대 노조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럼 거대 노조가 또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니네 반대해. 안 되면 우리가 되니까. 그러면 또 근로상권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려면 전 노조원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섭단체 대표가 정해줘도 알겠죠? 전 노조원의 의결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창구를 단일화해도 합헌이고 의결로서 교섭단체 대표를 못 정한다. 그래서 다수가 있는 거대 노조가 한다 해도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단체 행동권 침해 아닙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것도 참 웃긴 얘기예요.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긴급재난, 코로나. 그런데 난민 인정자는 왜 빼? 이상하잖아요. 네, 코로나 지원금 반한다. 2번 우리나라 안경사 시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다 쉽다요. 우리나라 안경사는요. 시력도 체크하셔야 되고 안경도 깎아야 되고 판매도 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이 해야 돼요? 단체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안경사 면허시험은 단체는 딸 수 없고 안경사 면허시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고 그다음에 안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대신 콘텐츠 판매는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3번 아까 그 안경사가 안 됩니다. 3번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의 재원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요즘에 보니까 자동차 사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줄 때 뭘 주는 거예요? 치료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복지 비용을 주는 거예요? 치료비. 근데 아이가 있어. 아이 교육비는 안 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은행에서 아이가 18세 이상 됐을 때 갚을 능력이 있으면 다른 어떠한 필요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학자금 대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금 대출을 위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이가 18세 넘어서 갚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안 준다는 거야.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음. 자, 그다음에 코로나19는 아직도 나와요. 예,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코로나19 격리자 가구원 정보조직법에 따른 공무원들은 그때 코로나19 때 격리가 돼도 월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외 지원금에서 반하지 않습니다. 환경권 별표. 여러분 운동장 보면 잔디 안 깔고 인조잔디 안 깔고 아직도 흙 운동장 많잖아요. 거기다 뿌리는 흙을 우리는 마사토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연광물이죠. 자연광물에는 모두 다 방사능이 방출됩니다. 그러면 자연광물 모두의 방사능 기준을 우리가 허용치를 다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 부적법 각거로 끝.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가. 그다음에 2번 정부가 가스 온실 별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 피해를 주는 건 국가가 많이 피해를 줍니까? 사인들이 더 많이 피해를 줍니까?
자동차 이거 다 사인이 몰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지금 뭐 거의 3,800만 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국가 기준을 만든 거죠. 탄소 저감. 근데 몇 년도까지만 만들었다? 2030년도까지만 만들었어요. 그럼 2030년 이후에는 국가가 만든 기준이 존재한다 안 한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권 보험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본권 보험 위반 판례가 2개 있어요. 아이 소음 기준. 학성장치 소음 기준 안 만들면 그거 기본권 보험 위반. 이거 알겠죠? 기본권 보험 위반. 이렇게 2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 판례니까요. 다음 페이지 통치구조 볼게요. 자, 국회 골프장 입장 행위 1인 1명 1회 입장 12,000원 개별 소득세. 아직까지 골프는요 사치성 체육 따라서 중과세 합헌 끝. 자, 그다음에 밑에 2번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인데, 자 이거 뭐 땡땡 사고 같이 해난 사고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 벌써 보상금 조치나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부적법 각각 끝. 뭐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탄핵. 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고함으로써 법률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서 다른 거 없고요. 탄핵 심판 청구는 몇 인 이상 출석, 몇 인 이상 찬성?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건 권한쟁의입니다. 자, 위헌 결정 기속력이 있어요. 탄핵 결정 기속력이 있어요. 정당 해상 결정 기속력이 있어요. 기본권 침해 결정 기속력이 있어요. 권한쟁의는 침해 결정만 기속력이 있어요? 아니면 기각 결정도 기속력이 있어요? 기각 결정도 기속력이 있어요. 왜? 네 권한 아니었네. 제 건에 확정됐잖아요. 알겠죠? 침해되면 내 거였네. 네 거 아니었네. 확정됐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2번 이 결정의 법정 의견 탄핵 소추 사유. 자, 이거는 요즘에 탄핵이 많이 이슈가 되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거 맞죠? 그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쓰겠죠? 이 탄핵 소추 사유만큼은 헌법재판소가 지킨다 안 지킨다? 구속받는다. 하지만 탄핵 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심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소추 사유에 관한 조사는 헌법재판소가 해야죠. 그래서 소추 사유에 관한 심사 조사는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알겠죠? 의무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구속입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그 정도 보시고요. 마지막 다음 페이지 권한쟁의. 자, 권한쟁의 심판 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 상실. 아니 권한쟁의 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기각이에요? 소종료예요? 소종료. 알겠죠? 심지어는 옛날 판례 하나 있었죠. 권한쟁의 중간에 당사자 사망. 소종료. 2가지는 기억하세요. 소종료예요. 기각 아니에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뭐 요 정도 빨리 진행을 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조금 잘 정리했어서 보세요. 밑에는 뭐 출석 정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내용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생 조금 하시고 좀만 참으시고 좋은 성적 거둬서 꼭 진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